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북 전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변호사를 부르겠다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서 실제 수사관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어느 선진국에서 이 주요한 망명자, 특히 북한과 같은 장기 공산 독재 정권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특급 망명자의 집을 세상에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미친 정권, 미친 나라입니다. 설사 그가 어떤 사소한 범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특급 망명자이고 북한 민주화 운동가인 이유로 해서 그를 덮어주고 보호해줘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권력과 이 좌파 언론이 결탁을 해서 그를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암살 위협을 받았으며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 위장 탈북자가 체포돼서 징역 4년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좌파 정권의 끔찍한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을 세상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 그저께는 이 방송사 SBS의 TV, 이 기자, 이런 일행이 박상학 씨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원래 박상학 정도 되는 이 고위급 망명자, 특급 망명자는 그 집이 어느 구라는 것도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버젓이 언론들은 그가 어느 구에 살고 있는지도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SBS TV는 그의 집에 들이닥쳤고 그가 화가 나서 도대체 내 집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가르쳐줬느냐, 거세게 항의를 하고 제대로 신변 보호를 못한 경찰관들에게 가스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SBS TV가 어디서 그 주소를 알아냈겠습니까?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정부 당국이라든가 어쨌거나 박상학을 보호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소스로부터 그 집 주소를 알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김현희 씨에 대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좌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무슨 천주교 인권위원회 좌파 신부들 좌파 시민단체 이런 데가 결탁을 해서 김현희는 가짜다, 칼기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조작됐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퍼뜨리고 노무현의 국정원이 전두환의 국정원 안기부를 조사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김현희가 표현한 개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당시 MBC TV가 김현희의 남편이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김현희의 집에 들이닥쳐서 너무나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현희가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무작정 뛰쳐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국정원은 김현희가 골치 아프니까 외국으로 망명해라, 미국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한국을 탈출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대표적으로 황장엽을 탄압을 했습니다. 황장엽 비서는 김영삼 정권의 말기에 망명을 했고 주로 김대중 정권과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미국에 가서 이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의 수잔 솔티 여사가 여러 차례 김대중의 방미 초청 강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에서 신변 보호 이유를 들어서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미국에 가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증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지요. 신변보호는 미국이란 나라는 망명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솔제니츠는 20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서방의 물질주의 문명도 강연을 통해서 비판을 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를 막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황장엽에 대해서 테러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끔찍한 보복이 예상이 돼 있는데 때문에 신변 보호를 핑계로 댄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김대중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고급 정보를 이 김대중 정권에 다 알려줬고 김대중 정권은 그것을 애써 숨겨가면서 북한하고 평양 남북 공동 선언을 하고 북한의 핵 개발이 없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런 북한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이런 것들이 황장엽의 증언으로 대단히 불리하고 부담스러워질까봐 황장엽을 막았던 것입니다. 황장엽이 이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이후에 한국의 정보당국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1996년, 그러니까 황장엽이 망명하기 1년 전이죠. 전병호는 북한의 핵개발 책임자입니다. 전병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황 비서님,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994년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을 더 할 수 없게 됩니다. 플루토늄을 통한 재래식의 플루토늄을 통한 핵 개발이 막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파키스탄의 칸 박사를 통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됩니다. 미국 몰래 그 우라늄 농축이 2003년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으로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뻔히 이 황장엽 비서가 알려준 우라늄 핵 개발 정보를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 알고 있으면서 뻔히 우라늄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비밀리에 주고 북한은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전 세계에 떠들어댄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나중에 9.11 테러 이후에 감금이 됐는데 그 감금됐을 때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실제로 우라늄 농축 거래가 진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황장엽 비서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나는 북한에 우라늄 원심 분리기 수개와 설계도를 제공해 주었다. 농축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쇼핑 리스트도 주었다. 1999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나에게 북한이 핵폭탄 3개를 보여주었다. 평양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이었다. 완성된 플루토늄 폭탄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황장엽의 입을 틀어막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십 년간 아무런 법에 접촉 없이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을 이제 와서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이가 이것을 핑계 삼아서 남북 관계를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을 다시 한번 두들겨 보려고 탈북 민주화 운동을 저런 식으로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선진국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이지 적과 내통하는 국가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